네, 쉬는 시간에 채팅창에 질문이 있네요. 자, 120페이지, 120페이지. 네, 자, 여기 말씀이신 거죠? 네, 여기에서 콘스 캐릭터 포인터 왜 두 개여야 되느냐? 네, 뭐 답변을 하자면 처음에 주소가 이 타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요 방 자체가 콘스 캐릭터 포인터 방이고 그 방에 한자음 높은 주소니까 콘스 캐릭터 포인터 방에 한자음 높은 주소에서 포인터 연산자가 두 개가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야 저 타입 표기가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 타입 표기가 되어지는 거 이해되셨나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1200번째 타입이 콘스 캐릭터 별별 타입인 거잖아요. 배열명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는 그 포인터 타입과 동일한 타입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피해 들어온 요 1200번지가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그렇게 처음에 들어왔던 주소의 타입대로 캐스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나연 씨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자, 콘스트 문법 얘기를 할게요. 자, 콘스트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는데, 이제 정식적인 콘스트 문법이 나온 거예요. 콘스트의 이해. 자, 콘스트는 콘스탄트의 줄임말. 콘스탄트의 줄임말이죠. 자, 상수라는 뜻이에요. 콘스탄트 할 때 뒤에 이가 있나요? 콘스탄트. 콘스탄트. 뒤에 이가 있나 없나? 갑자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표기를 하나요? 콘스탄트. 이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물음표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자, 상수라는 뜻이고요. 자, 콘스트의 의미 및 사용 목적은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형 앞에 콘스트라는 명령어를 붙여서 변수에게 상수의 성격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콘스트로 선언된 변수는 상수처럼 사용된다. 아니, 원래 여러분들 변수는 프로그램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값이 변하는 게 변수잖아요. 근데 이게 상수는 뭐예요? 프로그램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절대로 안 변하는 거. 그러면 변수가 상수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음, 이것이 네, 의미하는 바는 읽기 전용 변수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다. 변수가 안 바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변수가 안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안 바뀌는 변수가 되었다. 자, 무슨 말이야? 한번 여기서 볼까요? 음. 자, 변수가 콘스트인 경우, 자, 콘스트가 붙은 더블 파이 3.14가 나옵니다. 요거를 조금 크게 쓰고 우리가 얘가 생성되는 과정을 번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일단 더블형 파이를 선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는 3.14를 저장하는 게 두 번째이고, 콘스트는 세 번째. 그쵸? 자, 콘스트화 되는 건 세 번째. 그래서 파이라는 애가 먼저 더블형으로 할당이 되고요. 거기에 3.14가 저장된 후에 그 다음에 콘스트가 된다라는 말은 자, 여기에 콘스트화 되었다라는 게 콘스트화 되었다. 그죠? 콘스트화 되었다. 자, 콘스트화 되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 변수를 변경 못한다. 변수를 못 바꾸게 됐다라는 얘기, 못 바꾸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콘스트화 된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리 보호막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니까 완전히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자, 콘스트가 되었다. 변수를 변경할 수 없다. 즉, 유리보호막이 씌워졌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유리보호막이 뭐예요? 바깥에서는 그 안쪽이 보여요. 그래서 읽을 수는 있죠. 자, 읽기는 가능한데, 쓰기는 불가능하다. 이걸 쓰려면 내가 이 유리보호막을 깨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된다.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깨고 들어가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읽기 전용 변수가 되었다. 이렇게, 아까 읽기 전용 변수가 되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초기화가 끝나자마자 뭐가 돼요? 콘스트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딱 유리보호막이 씌워지니까 더 이상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트 변수는 반드시입니다. 선언문에서만 초기화가 가능하다. 즉, 이런 코드는 있을 수 없다. 자, 콘스트 인트 파일을 선언했는데 초기화를 안 시켰어. 미초기화. 그리고 밑에 가서 파일을 3.14로 바꾸려고 그러면 에러다. 그렇죠? 두 가지 코드, 두 라인이 다 에러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파이 안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원 쓰레기 값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 쓰레기 값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 쓰레기 값에다가 유리보호막을 씌워서 어쩌자는 거예요. 바꾸지도 못하고 무슨 의미도 없는 값인데. 근데 나중에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자, 두 라인이 전부 다 컴파일 에러가 다 걸리는 라인이에요. 컴파일 에러. 초기화시키지 않는 것도 에라고 실행문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에라입니다. 그래서 초기화 이후에는 실행문에서는 그 값을 변경할 수 없어요. 즉 선언문에서만 초기화로 그 값을 한번 딱 세팅해주고 나면 실행문에서는 절대로 못 바꾼다는 얘기.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한번 표기를 해보자. 자, 지금 이제 요거 이제 파이 선언해 놓은 게 요 모양이죠. 자, 파이가 3.14이고 보호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유리 보호막 콘스트와 그러면 파일을 읽어서 찍는 건 가능해요? 가능하죠. 여기서 파일을 바꾸자는 게 아니잖아요. 파일을 읽어다가 이런 뜻이잖아요. 자, 파이에다가 1을 더해서 자, 그 결과를 찍는 거 가능하죠. 파일을 바꾸는 게 아니죠. 파일을 읽어내는 거니까. 파일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는 어때요? 이건 불가능하죠. 이거는 파이 더하기 1인데 파이에다가 1을 더하는 건 오케이. 근데 저장하는 건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죠.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파일을 못 바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이에 있는 값을 b에다가 저장하는 건 가능하죠. 근데 파일을 3.14 159로 바꾸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씌워졌기 때문에. 되셨습니까? 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자, 이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제 포인터와 콘스트. 자, 포인터에다가 콘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예, 두 가지 용도로 쓰여요. 자, 첫 번째는 포인터에 콘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인터 변수의 대상이 상수화되는 경우, 그 다음에 포인터 자체가 상수화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대더라. 자, 포인터의 대상이 콘스트화되는 경우는 자, 보죠. 나는 포인터 변수야. 나는 콘스트화된 인티저를 가리킬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P는 콘스트가 아니에요. P가 가리키는 대상체가 콘스트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자면 P 포인터 변수 ABC 일반 변수 7, 인티형 변수 임의로 100번지 이렇게 100번지이고 7이 저장이 되어 있다. 자, 일대 여러분들 P에다가 A, B, C 변수의 시작 주소를 구해서 넣으래요. 그러면 P에 100번지가 들어오고 P는 그때부터 여기를 가리키는데 보세요. P는 저는 포인터예요. 뭘 가리켜요? 상수화된 인티저를 가리킬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 요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가리키는 이곳은 상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콘스트화가 되어 있다는 누가 볼 때? P가 볼 때. P가 볼 때 ABC는 바꾸면 안 되는 대상이야. 내가 인티저를 하나 가리킬 건데 내가 가리키는 인티저는 상수화 돼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리키는 쟤를 못 바꿔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P는요. P는 바뀌어도 돼요. 왜냐면 보호막이 P에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P에 씌워져 있는 게 아니고 P가 가리키는 대상체에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P는 변경 가능합니다. P는 콘스티튜언스가 아니에요. 근데 포인터 P는 변경 불가능합니다. 이거죠. P가 가리키는 애는 P 입장에서는 못 바꿀 애라고 생각해요. 바꾸면 안 되는 애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보죠. P가 가리키는 곳에서 10을 빼서 P가 가리키는 곳에 다시 집어넣어. 마이너스 이퀄 연산제 불가능하죠.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읽어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인데 그걸 P가 가리키는 곳에 다시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3 불가능합니다. P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 보호해주는 포인터라는 얘기. 그 값을 바뀌지 않게 보호해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나 ABC로 직접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요. 이 코드에 의해서 바뀐 거죠. 이 코드는 컴파일 에러 날 거고요. 되셨나요? 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강사님, 그러니까 포인터의 대상을 콘스트하는 거를 왜 쓸까요? 나 이거 왜 쓰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 챕터에서 기초 부분에서 함수 챕터 공부했었죠. 자, 함수에는 함수 호출 기법은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함수 호출 기법은 두 가지 기법이 있죠.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포인터. 자, 이것은 값, 값, 값에 의한 호출. 자, 콜바이 포인터는 주소에 의한 호출이죠. 자, 그래서 값에 의한 호출은 원본을 보호하고, 주소에 의한 호출은 뭐예요? 주소에 의한 호출은 예, 원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본 변경이 가능한 기법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콜바이 포인터 기법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 메인이라는 함수 안에 내가 int a라는 배열의 방 4개짜리 배열을 선언해서 1, 3, 5, 7이라는 데이터를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서브 함수 호출하면서 a야 가라 이렇게 호출해 주었습니다. 함수명을 서브라고 하지 말고 예, pr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prn 함수 프린트 함수예요. a라는 배열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size of a 배열 전체 크기 나누기 size of 배열의 방 하나의 크기. 이렇게 해서 prn 함수로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리턴돼서 돌아오면 뭐 리턴 제로. 자, 그러면 void 타입의 prn이라는 함수는 a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 int 포인터 p로 받습니다. 그리고 int count 저 배열의 방의 개수를 이렇게 전달 인자로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물을 이용해서 int i는 0부터 i가 4본트보다 작을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printf문을 이용해서 %d 개행 p의 i 번방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배열이 방이 4개인데 1, 3, 5, 7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임의로 100번지 주소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100번지, 104번지, 108번지, 112번지 있는 중에 자, A는 배열명, 곡구 배열의 시작 주소인 100번지를 의미하죠. 100번지야 가라. 100번지야 가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번지가 날라오면 자, P라는 포인터 변수는 이쪽에서 100번지를 받아서 이렇게 가리키는데 P가 뭘 가리켜요? 저는 포인터예요. 저는 인티저 방 하나를 가리켜 운명하고 태어났죠. 자, P는 요 방 하나 가리키는 거야. 하나.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배열의 첫 번째 방을 가리키면 마치 자기가 그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P의 0번방, P의 2번방, P의 2번방, P의 3번방 이렇게 접근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때 여러분들 보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P의 0번방, 1번방, 2번방 해가지고 배열에 있는 값을 다 출력을 했어요. 프린트니까 출력을 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P의 I번방 값 곱하기 2배하라라고 하면 변경이 돼버리겠죠. 변경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것에 의해서 얘는 2가 되고 얘는 6이 되고 얘는 10이 되고 얘는 14가 돼서 돌아올 거란 얘기예요.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열의 방해값이 변경이 됐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메인 함수로 호출해주는 메인 함수에서 PRL 함수로 호출해주는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냥 배열의 각방의 값을 찍으라고 보낸 건데 얘는 이 값을 왜 바꾸는 거야 말이지 말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왜 바꾼 거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이렇게 뭔가 이 콜바이 포인터 기법에서 원본을 바꿀 수 있다 보니 포인터로 원본에 접근해서 값을 막 바꾸는데 근데 이 메일 함수를 작성해서 PRL 함수 호출한 개발자 입장에서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너 내가 출력만 하고 오라 그랬지. 언제 200 값을 만들고 오라 그랬어. 아, 너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값을 원본을 보호해달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배열명이라 콜바이 포인터로 자 이거 콜바이 주소 보냈습니다. 콜바이 포인터잖아요. 내가 콜바이 포인터로 너를 호출했지만 너를 호출했지만 나는 네가 이거를 바꾸기를 나 원본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아. 원본을 보호하라고. 자, 그래서 원래 콜바이 포인터 기법은 원본을 변경 가능한 기법인데 자, 원본을 보호해주는 문법이 바로 뭐예요? 콘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자, 콘스트 키워드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트 인트 포인터 P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P는 뭐예요? 나는 포인터에 내가 뭘 가리켜? 콘스트화된 인티저형을 가리켜.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P는 내가 가리키는 그 방이 뭐가 돼요? 콘스트화 된다. 콘스트화 되어 있다. 그쵸? 콘스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이 방의 값을 바꾸려는 이런 표현을 쓰면 이 표현 자체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강사님, P는 0번방만 가리키니까 0번방만 콘스트화 되어 있어요? 아니요. 자, 콘스트 인트 포인터라는 이 P라는 포인터 변수로 주소 계산에서 접근하는 모든 방이 다 콘스트화 되어 있고, all 콘스트화 되어 있고, P가 볼 때. P가 볼 때 콘스트화 되어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좋습니다. 자, 이 점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자, 콘스트 문법이 어디 쓰였다? 자, 콘스트 문법이 자, 콜 바이 포인터 기법에서 원본을 보호하고 싶을 때 콘스트 문법을 씁니다. 자, 콜바이 포인터 기법에서 원래 콜바이 포인터 기법은 원본을 변경 가능한 기법이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프린트하러 갔다가 배열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러 갔다가 거기 있는 배열의 값이 변경돼서 돌아온 것은 굉장히 황당한 얘기다. 그러니까 PRN 함수를 만들 때 처음부터 콘스트 인트 포인터로 만들어주면 원본이 보호가 돼요. 콜바이 포인터 기법인데도 원본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에서의 콘스트 문법은요. 이런 의도로 쓰이는 게 99%입니다. 콜바이 포인터 기법에서 원본을 보호하려고 쓰는 문법이 99%예요. 그리고 스펠풀에서 여러분들 뭐 다음 달에 이제 스펠풀 강의가 또 있죠. 스펠풀에서 콘스트 문법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콘스트를 되게 잘 이해하는 게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음, 이해되셨나요? 그런가 보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 없나요? 네, 좋아요. 자, 자, 그러면 이제 포인터와 관련된 콘스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콘스트는 포인터 변수 본인께서 콘스트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인터 변수 본인이 콘스트야. 안 바뀌어. 내가 안 바뀌어. 포인터 내가 안 바뀌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 이제 메모리들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에 ABC는 계열명이에요. 여기가 10이고, 20이고, 30이고. 저희가 100번지고, 104번지고, 108번지고. 그쵸? 자, 그리고, 예, 밑에서, 자, 요것도 한번 크게 써놓고 볼게요. 자, 얘도 써놓고 보자고요. 자, 일단, int 포인터 p로 p를 선언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p에다가 abc를 저장하는 게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콘스트화 시키는 게 3번이에요. 콘스트 문법은 항상 맨 마지막에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P라는 포인터 변수가 하나 잡혀서 P라는 포인터 변수가 1번으로 하나 잡혀서 요거 먼저 수행하는 거죠. 거기다가 ABC는 배열명, 그 배열의 시작 주소인 100번지를 넣어서 이렇게 가리켜. 자, 그리고 콘스트가 어디 붙었어요? P 바로 앞에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보호돼요? 얘가 이렇게 보호하기 싫어서. 얘가 P가 콘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P 변경 불가입니다. P는 못 바꿔요. 예, P가 가리키는 대상체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P가 가리키는, 그럼 여기는 P 0번 방, P 1번 방, P 2번 방이잖아요. 이거는 변경이 가능해요. 예, 전부 다 P가 가리키는 대상체들은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춘향이 포인터라고 얘기해요. 춘향인가요? 이런 애를 춘향이 포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춘향이 포인터. 지고지순 네. 하나만 예, 보는 거죠. 그죠? 나는 내 눈에는 ABC밖에 안 보여. ABC 함수만 가리킬 거야.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ABC를 가리킬 운명 갖고 태어났어. ABC만 가리킬 거야.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printf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것을 찍어봐. 가능하죠. P가 가리키는 것은 이제 10이라고 잘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인크리먼트와 포인터 연산자가 있는데 결합 방향 이렇게 역방향으로 흘러가니까 포인터 먼저 두 번째 인크리먼트죠. 그러면 자, P가 가리키는 것을 증가시켜 그러니까 여기 있던 12, 11로 이렇게 증가되고 그리고 그것을 찍어봐 그러면 11이라고 잘 출력이 됩니다. 가능한 표현이고요. 근데 밑에 있는 표현은요. P를 먼저 증가시키고 증가된 P가 가리키는 것이라는 표현이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되셨나요?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P는 못 바꾼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인터 변수에 콘스트를 붙이는 거는 포인터 변수의 대상체가 콘스트화 되는 경우와 포인터 변수 자신이 콘스트화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더라.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포인터와 콘스트의 활용. 자, 요거죠. 자, 여러분들 키위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얘는 문자열 상수. 문자열 상수. 얘는 어디 저장돼 있어요? 스트링 영역에. 스트링 영역은 무슨 영역이에요? read only 영역이죠. arrow 영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키위가 저장되어 있는 영역은 read only 영역으로 키위라는 문자열 상수의 시작 주소는 우리 문자열의 시작 주소는 캐릭터 포인터를 표현하잖아요. 자, 캐릭터 포인터 맞는데 read only 영역이에요. 상수 영역이에요. 스트링 영역 상수 영역이잖아요. 상수 영역에 있는 캐릭터 포인터는 바뀌면 안 되는 캐릭터형 방의 주소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 CP로 가리키는 거 가능해요. 그래서 CP, P, V, 널 임의로 얘가 100번지. 상수 영역이 100번지였다는 거죠. 자, 얘는 콘스트 캐릭터 포인트. 이 영역 자체가 원래 문자를 변경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상수 영역이기 때문에. 상수는 프로그램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므로 나는 포인터 변수야. 나는 상수화된 문자를 가리킬 거야. 그러니까 이런 포인터로 가리켜야죠. 그래서 100번지에서 얘는 이때부터 여기를 얘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CP로 인해서 접근되어지는 모든 기억 공간을 콘스트화 되어 있다라고 믿고 나는 콘스트화 된 애를 가리키고 있어. 내가 가리키는 애는 콘스트화 시킬 거야. 난 얘를 절대로 안 바꿀 거야. 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밑에 캐릭터 포인터 P에다가 CP를 집어넣는 거 불가능입니다. 자, 이거는 컴파일 에러가 나요. 자,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자, P라는 애는 캐릭터 포인터용이에요. CP는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용이고 P는 그냥 캐릭터 포인터용이에요. 되셨습니까? 어. 자, 그러면 만약에 CP가 자기가 갖고 있는 키위라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P한테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P한테 주면 만약에 줬는데 받았다고 생각해보. 그때부터 얘가 여기 이렇게 가리키겠죠? 근데 P는 어떤 성질이에요? 나는 포인터야. 내가 가리키는 것은 바뀌어도 되는 캐릭터형 방이야라고 믿는 애잖아요. 난 얘를 바꿀 거야. 야, 키위 K, 너 지금 여기에서 A로 바뀌어. 막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막아버립니다. 컴파일 에러를 내요. 야,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형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것은 불법이야. 이거는 사기행위야. 사기행위.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되는 기억 공간의 주소를 왜 막 나는 너를 바꿀 수도 있는 포인트한테 주면 어떡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하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콘스트 포인터와 일반 포인터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1번, 2번, 3번, 4번을 적어 드릴게요. 자,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제가 타입만 적을게요. 대의변산자 기준으로 이쪽이 L밸류 자리가 되겠고, 이쪽이 R밸류 자리가 되겠죠. 캐릭터 포인터형 변수.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터 변수의 타입이에요. 이건 주소의 타입.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터 변수의 타입. 자, 이거는 주소 타입. 자, 캐릭터 포인터에다가 캐릭터 포인터를 집어넣어. 즉, 캐릭터 포인터 변수에다가 캐릭터형 방의 주소를 집어넣어. 당연히 가능하죠. 자, 나는 주소야. 나는 바뀌어도 되는 기억 공간의 주소야를 나는 너를 막 바꿀 수도 있는 포인터야한테 집어넣는 거는 가능하죠. 그죠? 자, 그리고 const 캐릭터 포인터 변수에다가 const 캐릭터 포인터 타입의 주소를 넣는 것도 가능하죠. 자, 나는 주소야. 나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기억 공간의 주소야. 그거는 당연히 나는 포인터야. 나는 널 절대로 안 바꿀 거야. 라고 약속한 포인터한테 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L밸류, R밸류 타입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어떨 것 같아? 나는 자, 나는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야. 나는 포인터인데 너를 무조건 보호할 거야. 이런 애한테 나는 바뀌어도 되는 기억 공간에 주소를 넣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죠? 음.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 방에 캐릭터 포인터를 집어넣는 건 가능해요. 강사님, L밸류와 R밸류의 타입이 다른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렇죠? 자, 왜냐면 타입은 달라서 안 될 것 같지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바뀌어도 되는 기억 공간의 주소를 나는 널 절대로 안 바꿀 거야 라는 포인터한테 넣어주는 거 가능하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게 바로 콜 바이 포인터 기법에서 원본을 변경해주는 변경하는 문법이잖아요. 아, 원본을 보호하는 문법이죠. 변경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문법. 콜바이 포인터 기법은 원래 원본을 변경할 수 있지만 콜바이 포인터 기법에서 원본을 보호하는 기법이죠. 이 기법으로 콘스트 문법의 99%가 시언어에서 이 콘스트 문법의 99%는 이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돼도 너무 잘 돼야 돼. 이거는 꼭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콜바이 포인터 기법에서 원본 보호를 못 해. 되셨습니까? 자, 이 세 가지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표현. 캐릭터 포인터 변수에다가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를 집어넣는 건 안 돼요.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돼요. 되셨습니까? 자, 나는 주소야. 나는 바뀌면 안 되는 기억 공간의 주소야. 이런 주소를 난 포인터인데 널 막 바꿀 수도 있는 포인터야. 한테 집어넣으면 와, 이거 이렇게 포인팅 돼가지고 막 바뀌면 안 되는 기억 공간이 바뀌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이건 처음부터 컴파일 에러를 내버립니다.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되는 표현과 안 되는 표현을 잘 구분을 하자. 아,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자, 뭐 이 규칙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이 규칙에 대해서 질문
없나요? 네, 좋아요. 넘어가서. 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이제 예제 11-16을 볼 건데요. 예제 11-16은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요거처럼 하나를 더 정리를 할까요? 컨스트 포인터와 일반 포인터의 관계가 있었다면 자, 다음 표현 컨스트와 되는 것. 다음 표현에서 콘스트화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넘은 치. 이런 상황일 때 첫 번째, 자, 콘스트, 인트, p는 앰퍼센드 넘.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넘은 7이고, 그 다음에 p는 자, 넘의 시작 주소를 받아서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콘스트는 누가 콘스트화 되는 거예요? 자, P 내가 콘스트예요. 내가 포인터가 빠졌네요. P 포인터 변수 내가 콘스트예요. 내가 가리키는 게 콘스트예요. 이건 내가 가리키는 대상체가 콘스트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보호막이 이렇게 씌워집니다. P가 볼 때 콘스트화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P가 볼 때 콘스트예요. 되셨습니까? P가 볼 때 콘스트. 그죠?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은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콘스트 키워드는 타임명 이렇게 앞에 붙이기도 하지만 앞에 붙이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붙여요. 근데 뒤에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1번과 2번은 이 둘은 동일 표현입니다. P가 가리키는 게 콘스트화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인트 포인터 컨스트 P는 앰퍼센드 넘. 자, 이렇게 해주면 P 있고 넘이 있을 때 넘은 7이고 넘의 시작 주소를 P에다가 집어넣어주니까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때는 콘스트 키워드가 포인터 변수명에 딱 붙어 있잖아요. 딱 붙어 있으면 얘가 콘스트화 됩니다. 얘가 콘스트화 되는 겁니다. 뭐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포인터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체를 콘스트화 시키거나 아니면 본인이 콘스트화 되는데 1, 2번은 P가 가리키는 대상체가 콘스트화 되는 거고 3번은 P 본인이 콘스트화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런데 자, 콘스트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보자. P라는 포인터가 있고 넘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넘의 시작 주소를 P에다 넣어서 이렇게 몇 번지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몇 번지라는 표현은 좀 지우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쵸? 가리키죠? 자, 그러면 볼게요. 콘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콘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요 콘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콘스트가 와 서론문에서 두 개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빨간 콘스트는 어디가 보호되는 거예요? P가 가리키는 대상체. P 내가 가리키는 게 콘스트화된 인티저 포인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콘스트는 누가 보호되는 거예요? 내가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역할이 이때더라. 어디에다 붙였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이때더라.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자, 누가 콘스트화 되는지를 잘 보셔야 해요. 예, 누가 콘스트화 되는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초기화를 시켰는데, 볼까요? 자, 요거는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P를 꼭 선어문에서만 초기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컨스트인트 포인터 P만 선언해놓고 P는 밑에서 따로 초기화시킬 수 있을까요? 얘는 따로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P가 보호막이 씌워진 게 아니니까 이거는 선택입니다. 초기화가. 근데 얘는 필수예요. 자, 얘가 초기화가 될 거기 때문에 P는 밑에 내려가서 못 바뀌어요. 그래서 선어문과 동시에 쏘리. 얘가 아니죠. 예, 얘는 1번하고 같은 표현이니까 얘네 둘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예, 선택입니다. 얘도 선택이겠죠. 같이 선택. 근데 요거는 필수죠. 요게 필수가 되겠죠. P가 안 변하니까. P는 못 바꾸니까. 꼭 코스트 변수는 반드시 선어문에서 초기화 되잖아요. 자, 여기에는 이 표현도 필수. 왜? P에도 보호막이 씌워지니까 필수가 되겠죠. 못 바꿔요. 실행문으로 내려오면 P를 못 바꿔요. 되셨나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아, 이 생각이 드시죠? 음, 좋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 질문. 자, 없나요? 네. 자, 넘어가서 예제 11-16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먼저 설명해 드렸던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 메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 함수가 있는데 자, 이런 구조 여러분들이 이렇게 콘스트가 막 여러 곳에서 나오면 되게 당황하고 뭐가 콘스트가 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내용을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TR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방 100개짜리 배열에 F 그리고 타입 널 이렇게 되어 있죠. STR 임의로 100번지 요거 그 다음 방은 101번지 되겠죠. 캐릭터 배열이니까. 자, 그러면 100번지는 타입이 뭐예요? 캐릭터형 방이 한차원 높은 주소 타입이에요. 즉, 100번지는 그냥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에요. STR을 갈아서 보낸 100번지는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에요. 자, 바뀌어도 되는 기호 공간에 주소를 날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기에서 받는 이 P가, 자, 자기 앞에도, 바로 앞에도 콘스트, 내가 가리키는 대상체 타입에도 콘스트가 붙었어요. 콜바이 포인터 기법이지만 원본을 보호하겠다는 기법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100번지 받고, 그때부터 P는 여기를 가리키면서 여기를 콘스트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가 볼 때예요. P가 볼 때 콘스트화 되어 있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P가 볼 때 콘스트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빨간 보호막은 요 콘스트 때문에 씌워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 콘스트 때문에 누가 보호막이 씌워집니까? 여기가 또 콘스트가 됩니다. 여기가 또 콘스트가 되는 거죠. 음. 자, 이렇게 그러니까 P는 절대적으로 100번지만 가리켜요. 바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STR은 예, P가 볼 때만 콘스트가 되어 있어요. STR은 원래 바뀌어도 되는 캐릭터 배열인데 P가 볼 때 걔는 바꾸면 안 되는 배열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S니까 문자열을 찍는 거네요. P 번지에 있는 문자열을 치고 그러면 뭐 F 파이라고 잘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 6을 찍어. 그러면, 자, P가 100번지인데 거기다 6을 더하니까 106번지. 100, 101, 102, 103, 104, 105, 106번지. 여기가 106번지죠? 그럼 파이만 나오겠네. 그죠? 자, 그리고 P를 인크리먼트 시키는 건 불가능하죠. 이거는 컴파일 에러가 나죠. P는 콘스트화 되어 있죠. P를 어떻게 바꿔? P는 콘스트화 되어 있어서 못 바꾸는 거죠. 그리고 P를 리턴을 합니다. 자, 그런데 P를 리턴을 하는데 그럼 P의 값을 리턴하는 거죠. P값. P의 값을 리턴하는 거죠. P의 값을 리턴하는데 P의 값은 무슨 타입이냐면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에요. 즉, 바꾸면 안 되는 기호 공간 캐릭터형 방의 주소 타입이라는 얘기 되셨습니까? 그래서 리턴할 때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 리턴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뭔 분위기인지 되셨나요? 자, P의 값이 무슨 타입이냐면 100번지를 리턴하는데 100번지가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형이라고.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형. 그러니까 함수의 타입은 그 함수의 리턴 값의 타입을 반영해야 되니까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리턴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리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리턴돼서 돌아오는 게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형이 리턴돼서 돌아오니까 그걸 받아주는 RESP도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선언이 돼야죠. 이렇게 선언이 돼야 된대더라. 되셨나요?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여기서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형이 날라오는데 여기서 그냥 캐릭터 포인터로 받으면 이거는 사기치는 코드. 자, 아까 안 되는 코드 이거. 이 경우잖아요. 딱 하나 안 되는 경우죠. 딱 하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바뀌면 안 되는 기호 공간의 주소를 난 널 막 바꿀 거야 하는 포인터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규칙에 의거해서 콘스 캐릭터 포인터형이 이렇게 오면,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형이 이렇게 오면, 당연히 여기도 콘스트 붙은 캐릭터 포인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SP도 콘스트가 붙은 거죠. 되셨습니까? 강사님, 콘스트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콘스트가 많아요? 도대체 콘스트가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자 분홍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원래는 캐릭터 포인트형이었는데 콜바이 포인터 기법에서 원본을 보호하겠다고 콘스트를 붙였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빼죠. 자, 이걸 삭제하면 얘도 삭제가 돼. 얘도 삭제가 되고 그러면 자, 캐릭터 포인터 타입을 리턴하니까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 리턴되니까 얘도 삭제할 수 있어. 얘도 삭제할 수 있어. 자, 1번이 시작이었던 거. 1번이 저렇게 콘스트로 받아서 2번도 콘스트 키워드가 필요했고 3번도 콘스트 키워드가 필요했던 거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 예,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요 예제. 강사님 이렇게 콘스트가 사방에 붙어 있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까? 그냥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현업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C++로 넘어가면 뭐 콘스트가 뭐 이렇게 굉장히 당연하게 나오는 코드가 콘스트 코드예요. 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 좋습니다. 자, 이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나요? 네. 자, 그래서 콘스트 문법까지 전체적으로 다 배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장 포인터가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 그 12장 구조체는 내일 진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진도 나가시고